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그래도 4시간짜리 수업에 비하면 3시간 할 만하죠. 그잖아요. 4시간 진짜 앉아있기 힘드실 거예요. 맞죠? 자, 내일 공법이에요? 내일 공법이요? 네, 알았어요. 공법은 토요일 날? 네, 그렇군요. 그게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그래요. 학개론 그 첫날 들어보니까 괜찮던가요? 부동산 학개론? 아, 내일 학개론이라고? 이상하다. 뭘로 들은 거지? 공시법 하셨구나, 그러면은. 공시법. 공시법 김민석 교수님. 그쵸. 참 좋으시죠? 그죠. 예, 되게 유하시고, 예, 부드러우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은요,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 할 만한 내용은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스킵을 하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좀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할 거는 이제 얘인데, 네. 자, 교재는 44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이제 부동산 이 그 세법의 이제 시험 과목 자체도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냐?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요거였는데 시험 문제에 요게 종종 출제가 돼요. 자, 부동산을 취득 단계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는 건지,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는 건지, 자,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는 건지 이건데 결국 답은 이거거든요. 이거 어디 외우겠어요, 이거? 모르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냥 약간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저걸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취득 단계는 2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보유 단계는 30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무슨 단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짬뽕에 대해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이번 34회 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요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어렵죠. 딱 봐도. 근데 무지하게 많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몇 개 배웠어요? 6개를 배웠죠. 지금. 자, 부동산 취득세는 요거 3개 중에서 무슨 단계예요? 당연히 취득세 여기죠.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자, 등록명세는 누구 껌딱지? 네, 취득세, 등록명세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등록, 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선 무슨 세금? 재산세 뭐 이걸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아예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네. 무슨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쓸게요 그냥. 예, 종부세. 종부세라고 써도 아시죠? 종부세. 옛날에 왜 농담 삼아서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종부세 내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뭐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그죠? 예. 자,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 그렇죠?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유 뭐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나와요. 이제부터가. 자, 우리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독립적인 세금 말고 부가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부가세. 자, 우리 이제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자,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농특세하고 또 지방교육세, 지교세라고 쓰게 되면 지방교육세예요. 자, 요게 따로 신고하고 얘네만 따로 고지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낼 때 은근슬쩍 10%나 20%씩 붙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배울 게 저기에 도대체 뭐가 붙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자, 근데 어렵니? 아니요, 별로 없잖아요. 자, 먼저 취득세 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취득세를 배울 텐데, 취득세는요, 일단, 내가 어떤 부동산을 돈 주고 사면 취득세 내죠. 그죠? 내가 스스로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를 낼까요? 내가 있던 땅을 상가건물 내가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낼까요? 냅니다. 자, 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아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데 취득세 또 내냐? 또 내요. 그럼 취득세는 결국은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세금이에요. 돈 주고 샀을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내야 되고 심지어 네가 스스로 지어도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에요. 하여튼 몰라. 무조건 네 거가 됐지. 그럼 무조건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거두려고 합니다. 가급적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빠른 시기고 과세표준도 둘 중에 큰 금액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 욕심이 많다 그랬죠. 한 개 붙겠어요? 둘 다 붙겠어요? 둘 다 붙는 오케이. 둘 다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얘는 둘 다 붙어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도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나올 수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두 개 다 나온지 아셔야 돼요. 취득세가 욕심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어요. 자, 그럼 보세요. 등록면허세 국세였습니까? 지방세였습니까? 지방세였죠? 그럼 등록면허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 등록면허세 100만 원 말고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얘 볼게요.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죠? 그럼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 같이 나온다. 오케이. 막 그거예요, 그거. 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옵니다.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종부세 고지서 나올 때는 뭐가 같이 나오겠다? 농특세. 그렇죠. 오케이. 자, 농특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둘 다 붙어요. 그죠? 취득세는 유상취득, 무상취득, 내가 짓는 원시취득, 하여튼 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과세가 되면서 가급적 빨리 거두려고 하고 가급적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도 둘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 거라니까 등록명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올 거고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는 지방교육세가, 종부세 나올 때는 농특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얘네들이 안 붙어요. 양도세는. 근데 우리 아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는 뭐 하나 이제 10%만큼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였죠? 아유, 아니고요. 땡. 네. 5글자. 부가세 5글자구나. 소득세 붙는 지방세. 오이. 지방소득세. 그렇죠. 오케이. 자, 지방소득세. 예, 지방소득세예요. 아까 그래서 왜 양도소득세 1억만큼 내면 1,000만 원만큼 지방소득세 같이 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월급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니까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떼면 거기 10%만큼 지방소득세 띄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득세에는 지방세 10%가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방소득세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때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요 케이스예요. 자, 나는 이렇게 이제 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은 뭐죠? 전? 이거 아직 안 배웠나? 전. 밭. 그쵸, 밭이 밭. 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 위로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자,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나면서 이제 여기 수용됐습니다. 수용. 자, 이제 수용가액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5억 원만큼을 이제 수용가액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수용됐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거다. 아, 무슨 얘기냐? 어쨌든 간에 땅을 팔진 않았지만은 뭐 국가한테 수용된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았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될 것 같다. 뭐가 맞아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끔 보면은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도는 뭐냐면 소유권의 유상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 있죠? 나는 샀지만 상대편은 뭘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돼요. 항상 유상 취득의 반대편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아파트를 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팔 마음은 없었다 하더라도 내 소유의 밭이 국가 소유로 바뀐 거죠. 공짜로 바뀐 게 아니라 돈 받았죠.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근데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세금이 1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조금 혜택을 줘요. 자발적인 양도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 감면해 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감면. 자, 그러면은 선생님 감면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생각에 느낌에 그냥 뭐 국가에서 뺏어갔으니까 한 반쯤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몇 프로? 얼추. 응? 50%.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그렇죠? 50은 안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20%. 아, 조금 안타까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선생님 그럼. 아이씨, 안타깝다니까. 40은 10%. 너무 적어요. 10%.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10%.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면 조금 좀 업되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거 여러분 국가에서 국채로 나눠주게 되면 기간이 무지하게 길어요. 이거 받는 사람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지. 그럼 10%만큼 깎아주게 되면은 1억만큼 내는 게 아니라 9천만 원만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용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처분이기 때문에 10%만큼 깎아주는데 여기서 이제 과세관청의 치사함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무려 1천만 원만큼을 이렇게 이제 깎아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만큼, 즉 한 200만 원만큼을 우리 불쌍한 농어촌을 위해서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예요. 양도소득세 감면하게 되면은 감면받는 양도세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렇게 과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은요, 대부분 납부할 때 이런 것들이 붙는 건데, 양도세에 붙는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시에 이렇게 이제. 자, 우리 감면 이해하시겠죠? 대부분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된 경우에 10%만큼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요 깎아주는 거에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방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선 과세가 될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선 과세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은 박스에 넣어놓고서 어떤 게 있는가, 아니면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만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정말 지저분하네. 그죠? 조세총론이 약간 좀 이래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들 좀 볼게요. 자,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요. 자, 우리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제 증여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돈 주고 사게 되면은 취득세만 내면 되죠. 내가 상가 건물을 직접 지으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끔 마지막에 가서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땅 상속받잖아요. 상속세 도 내고 취득세 도 내야 돼요. 아버지한테 집 증여받잖아요. 증여세 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취득의 원인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걸 마지막에 한 7, 8월 가서도 아니 상속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 또 냅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취득은 무조건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개업하셔서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취득 단계는 요게 답니다. 자, 근데 보유 단계 볼게요. 아까 우리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낸다라고 했어요. 내가 근데 상가나 주택을 가지고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자, 무슨 세금 낸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우리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 납부할까요? 그 다음 연도 5월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종합소득세 어디다 신고한다? 물건 소재지에 신고한다? 주소지에 신고한다? 주소지. 그렇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입니까? 세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마트도 하고 있고 부산에 상가도 하나 갖고 있고 제주도에도 상가 갖고 있고 어쨌든 요 종합소득세는 다 합쳐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동네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소득세? 우리 소득세인 경우에는 10% 뭐가 붙는다? 지방소득세. 그렇죠. 오케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만 혹시 이걸 사업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쓰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소득세 10%만큼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괜찮죠? 저렇게 아니면 저렇게 외우시든가 그냥.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법인세로 낼까요? 법인도 여러분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무조건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개인은 맞아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일시적이에요. 얘는요 사업적이에요.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부동산을 팔아도 나는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판 거다 이러면 양도세로 신고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자였네? 계속 사고 팔고 이 사람은 양도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소득세였네. 자, 그럼 무슨 세금 또? 그렇죠. 지방소득세. 그렇죠. 오케이. 그거 보시면 되겠죠.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인데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요 이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마지막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게 자, 우리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노란 거 있네. 노란 거란다. 빨간 거. 자, 뭐예요? 농특세.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거는 자,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 특별세 말고 또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취득하게 되면 우리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만약에 10억에 분양받게 되면은 그중에 부가세가 얼마가 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좀 크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 이거 국민주택 규모예요. 근데 이게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84제곱미터 언제 정해진 거냐면 옛날 박통 때 정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 신당동에 있는 본인 그 집의 면적이 이 면적이었답니다. 이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이거 넘는 같은 경우에는 아니래요. 그게 언제 도세요? 1960몇 년도인데, 그렇죠? 네, 그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내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업자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주택 임대는 면세예요. 근데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월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다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분양 받을 때 부가세 부담했으면 건물 같은 거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고 요거 4분의 1만큼 지방으로 돌리는 거를 지방 소비세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단계 요거보다는 근데 옛날에 이게 한번 그때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네,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인지세가 있는데 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성공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건 이제 마지막 정리 볼게요. 자, 취득 단계는 당연히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명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껌딱지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상이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지만은 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도 내고 취득세도 냅니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부가세 둘 다 붙어 다녀요. 농특세도 나오고 지방교육세도. 그리고 등록명세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과세가 될 거고요.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인지세를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유 단계. 조금 갖고 있으면 재산세만,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까지. 자, 근데 우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아까 뭐라고 했나요? 토지 말고 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방도로 설치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차 불나면은 당신 거 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또 재산세 껌딱지예요. 딱 붙어 다닙니다. 아까 우리 취득세에 붙어 있는 거 뭐였어요? 등록명세는 취득세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심지어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병기세라고 말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조금 갖고 있으면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껌딱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으니까 지방교육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니까 국세 붙겠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양도 단계 둘 다 개인이에요. 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 일시적으로 양도를 한 경우, 자 얘는 사업적으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얘는 사업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리고 소득세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시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자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거, 취득하고 양도는 거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과세가 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외우면 될까요? 시험 보기 전까지죠, 뭐 물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제가 요거는 언제까지 지금 당장 외울 필요식은 없고 언제까지는 외워두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3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은 조금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부터 우리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되게 일찍 보죠. 매월 말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는 꼭 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 모의고사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시험 가서 보러 가면 되지. 당황하기 쉬워요. 모의고사는 이제 아는 게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OMR 카드 같은 거 작성을 한번 해보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는데 내가 알긴 알았는데 하나도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나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모의고사 봐봤자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월 달부터 공부하실 때는 조금 또 아주 기본적인 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니까. 근데 다 반면에 외우면 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순 암기, 다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그렇죠? 자, 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449페이지에 거기 이제 보충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요겁니다. 좀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우리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조세가 뭐가 있는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과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자, 얘는 그럼 어느 단계에서는 과세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양도 단계에서는 과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과세가 될 수 있는 것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또 어느 단계에서 못 나와요? 자, 얘는 취득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될 수 없겠죠. 취득 단계에서. 자. 그냥 펜이 낫겠구나. 그냥.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근데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오늘은 4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챕터 3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해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오늘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좀 싶어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첫 시간 딱 오게 되면은 이제 전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할 건데 복습하는 거는 여기 이제 요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지우고 괄호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게 뭔가요라고 이제 맞추는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요. 괜찮아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주요한 게 5개였어요. 요게 이제 국세냐 지방세냐 분류를 했었고 신고하는 세금이니 아니니 분류했었고 합산과세하니 물건별로 과세하니 이걸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선 이런 세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 있죠. 자, 그게 언제 도대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니라고 하는 성립시기라는 게 있어요. 성립시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 계약금 걸었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 시점이에요, 이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중도금을 넣었어요.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을까요? 아니죠. 자, 잔금 치렀습니다. 이러면요.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성립시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납세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에요. 그거를 성립시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확정시기라고 있어요. 네, 확정시기입니다. 이 확정시기는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데 요게 확정이 되는 시점이에요. 자, 얘는 그래서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얘는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취득세. 우리 아까 취득세 돈 주고 산 경우에는 잔금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득시예요. 취득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게 되면요. 이 취득시기가 언젠가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주고 사게 되면 잔금일. 아버지한테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이게 원인에 따라서 시기가 다 달라요. 어쨌든 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얼마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텀이 얼마냐 하면 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는 60일이에요. 자, 오늘은 며칠이죠? 11월 10날인가요? 10날이에요. 11날이래요. 11일 네 대빼로 되이네. 그죠? 대빼로 되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 날 만약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날로부터 60일이니까 자, 언제가 되겠어요?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 납부 어디다 합니까? 종로에 합니까? 제주도에 합니까?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 자, 제주 세무서에 합니까? 제주시청에 합니까? 시청.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여러분 근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진짜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런 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나와요, 진짜로. 요즘 더더군다나 사례형 문제 좋아하기 때문에 사례를 주어줘요. 갑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이게 법령을 아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 11월 10일 날 내가 잔금을 치렀으면 1월 60일까지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구나. 신고 납부할 때는 제주시청 가서 하는 거지 세무서 가서 하는 거 아니다. 종로 아니다. 그 동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이제 등록명세인데 자, 우리 등록명세는 취득세 껌딱지라고 했습니다. 껌딱지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이것도 내가 스스로 신고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취득세는 취득시겠죠. 그럼 얘는 언제가 될까요? 등록시 맞아. 네, 등기 등록시예요. 오케이. 취득세는 취득시,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시예요. 그렇죠? 요건 덜 중요해요. 요건 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재산세입니다. 네. 자, 재산세는 보유시 이상하죠? 자,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는요.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도 어떤 사람은 중간에 팔기도 하고 중간에 사기도 하고 아이 몰라. 그냥 과세 기준일을 딱 정해져 버린 겁니다. 무조건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해의 재산세 몰빵이에요. 아시겠죠? 6월 1일.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6월 1일 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올해분 재산세를 안 내려면 언제 전에 팔아야 돼요? 오, 그렇죠. 맞아. 그거에 맞아요. 그리고 올해분 재산세 안 내려면 가급적 살려면 언제 사야 됩니까? 6월 1일 지나 사야지. 살려면은. 그렇죠. 근데 이 사항은 나만 알고 있다. 쟤도 알고 있다. 쟤도 알고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것들을 잘 중개하시는 게 중개사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6월 1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확정시기 볼게요. 얘네들은 신고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얼마입니다 신고하면 그대로 그냥 땅땅땅 굳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신고한 대로 굳어져요? 일단 그래요, 일단.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소신고한 거다. 이러면요. 가산세까지 더해서 부족분은 또 고지서를 보내겠죠. 자, 근데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 그러면 신고시가 아니라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예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입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시.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다음 종부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도요.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하냐면 우리 이제 재산세 납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는 언제 나오냐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라.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 재산세는 1년에 2번 걷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상가 건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자, 우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나와요. 자, 토지 9월에 나옵니다. 9월에. 그러면 7월 달에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였는데 30만 원이래요.
이 30만 원은 땅 빼고 요것만 계산한 게 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되니까 재산세가 80만 원 나왔대요. 이 80만 원은 요거 말고 요것만 계산한 게 8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월에 과세하는 게 있고 9월에 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종부세는요. 요렇게 이제 9월 달까지 다 과세했잖아요. 이 과세 자료를 다 받아다가 일정한 금액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뭐 엑셀로 정리하지는 않겠지. 전세를 쭉 뽑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합산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과세 기준일이 똑같아요. 야,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야 되지만 종부세 납세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마음이 있으면 가급적 언제 팔아야 된다. 무조건 5월 말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가급적 살려면 언제 사야 된다. 6월 1일 지나서 사야만 올해 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라도 안 냅니다. 이거는요. 자, 우리 아까 종부세 납기는 언제냐면은 12월 1일이에요. 자, 12월 1일부터 자, 12월 15일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요. 어려운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아주 그냥 주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들로 나오니까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과세관청에서 뭐 할 때겠어요, 우리? 네, 결정시 그렇죠.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건 지금 확정이 뭐예요? 금액. 그래서 얘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딱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 네가 신고하면 나오는 거고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세금이었어요? 고지서로 받는 세금이었어요? 신고하는 세금이었죠. 자, 이것도 내가 스스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또 두 가지예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이거 나중에 배울게요. 자, 어쨌든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게 조금 중요하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종부세 쪽이 좀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거 먼저 할게요. 우리 아까 종부세는 정부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할 수 있었죠? 신고납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신고 시에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신고면 신고, 그 다음에 결정이면 결정인데 유일하게 종부세만 정부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신고납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결정 시에 금액이 확정되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신고 시에 확정되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요걸 많이 물어봐요. 심지어는 이번 시험에도 물어봤어요. 이거는요. 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우리 아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주도의 아파트가 2개다. 취득하면은 요거는 물건별로 과세합니까? 아니면 합쳐 과세합니까? 취득세. 물건별로. 얘는 물세였어요. 얘는. 물세입니다.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전형적인 인세예요. 한 해에 만약에 아파트를 2개 팔게 되면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지 물건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취득시니까 양도시가 아니에요. 자, 얘는요. 1년 동안 거를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돼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우리 과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될 겁니다. 12월 31일.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449페이지부터 자, 우리 이제 450페이지까지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그다음에 450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이제 확정 시기, 뭐 확정 방법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좀 읽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 양도세 절대로 취득세가 취득시기 때문에 요게 양도시가 아니다. 요건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에요. 그리고 얘는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시, 그다음에 고지서로 보내는 거는 결정시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요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첫 시간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신고하는 세금인지 고지서 보내는 건지에다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도소득세 떼고 이 예정 신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종부세 과세관청에 결정할 때지만 신고납부로 선택하게 되면 신고시는 이제 제출할 때 이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과세 기간에 끝나는 때지 절대로 취득하는 때니까 양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정리한 게 451페이지에 한눈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셈의 성립 및 확정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근데 조세총론이 유독 좀 재미가 없는 파트긴 합니다, 이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하면은 나머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편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뭘 해도 대체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단수 남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취득할 때 무슨 세금, 보유할 때 무슨 세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납셈의 소멸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시면 소멸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성립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소멸 시기는 아니고 이제 소멸 사유라고 할게요.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는 언제냐? 없어지는 거는 제일 많은 건 뭐겠어요? 돈 내면 없어지지. 자, 아파트 취득하려고 잔금 치렀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대. 오케이. 60일 있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은행 가서 납부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됐죠? 요게. 자, 그리고 이제 납부 말고는 그러면은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는 언제가 또 있냐? 자, 두 번째가 부과의 취소죠.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자, 세 번째는 충당이에요. 여러분, 충당이 뭐냐면, 충당이, 요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부가세 환급받을 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만큼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득세를 500만 원 안 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다 줄까요? 500 퉁치고 줄까요? 퉁치고 주거든요. 충당이 그거예요. 내야 할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을 서로 퉁치는 건데 이걸 좀 어려운 말을 상계라고 말을 합니다. 상계. 상계하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는 더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겠죠. 자, 근데 얘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월요일날 처음에 수업을 하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인데 월요일날 수업 딱 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한 두 건이 올라왔어요. 이 건이.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 말해요. 제척기간. 이건 나중에 이제 민법에도 나올 겁니다. 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멸시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든지 소멸시효가 끝나든지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볼게요. 여러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죠. 아까 이 사람이 11월 7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7일 날. 자, 그러면 60일 이내에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얘야 왜 신고 안 하니 이러고 말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 안 하면요. 무슨 그 안내문을 처음에 보내는데 그리고도 안 들으면 그냥 자기네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근데 고지서를 보낼 때는 원금만 받겠어요? 가산세까지 받겠어요? 가산세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안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아직 납세 의무가 성립 자체가 안 됐죠.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돼, 확정이 안 됐죠. 요러고 그러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과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그게. 그게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재산세도 볼게요. 재산세. 2022년도 6월일 날 현재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언제 나온다고요? 9월 30일까지 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아예 고지가 안 된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 안 하면 고지서를 보내는데 안 보내고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누락됐겠죠 아마. 고지서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예. 이렇게 내가 땅을 갖고 있을 때 고지서 안 나오면 구청에 전화해보죠. 왜 안 나오냐고. 미쳤어요, 전화하기. 안 하지, 그렇죠? 안 하고서 그 다음 연도에 나올 거야 했더니 또 안 나와요. 그 다음 연도 나올 거야 했더니 또 안 나와요. 몇 년이 지나면 이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척 기간입니다. 자, 요게 몇 년이냐면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5년. 야, 그러니까 2022년도분 재산세가 혹시나 안 나오게 되면 2027년이 지나서 만약에 과세관청이 발견한 겁니다. 야, 이거 고지서 왜 안 보냈지? 지금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수기로 할 때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죠. 얘는 5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취득세는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죠. 얘는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근데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건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는 5년이지만 야, 취득세 무신고했냐?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는 7년 동안,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7년 있다가 세금 날라오면 얼마나 기분 그럴까요? 아니 잘 내야겠죠. 자, 세 번째는요. 사기나 부정한 경우입니다. 얘는 10년 동안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예요. 양도세. 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부동산을 하나를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 신고했냐면 1억 원입니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원래대로 계산했더니 3억 원이에요. 근데 1억만 신고하고 납부한 겁니다. 그러면 요 부족한 2억 있죠? 요거는 내가 뭐 깜빡 잊고 누락했다든가 실수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조세를 포탈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7년, 10년.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년, 7년, 10년. 자, 요렇게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사실 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요건 이제 제척 기간이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인 경우에는 조금 깁니다. 아니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 아니라며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다른 거 설명할 때 얘가 은근슬쩍 껴들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일단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면 물론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도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과세관청에서 얘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사기나 부정한 경우 또는 무신고인 경우에는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일단 요거하고의 차이점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 5년 신고하는 세금인데 무신고하면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운계약서 같이 이렇게 사기 부정한 경우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나중에 10년 동안 그걸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됐죠? 자, 그럼 얘는 차이가 뭐냐면 자, 아까 볼게요. 아까 2022년도 6월 1일 날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는 케이스였죠. 이거 5년은. 얘는 뭐냐면 고지서가 왔어요. 오케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안 했냐면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납부. 여러분 그러면 9월 30일까지 고지서를 보냈는데 납부가 안 했으면은 과세관청에서 뭘 해야 됩니까? 독촉장도 보내고 고지서를 다시 한번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 없으면 압류도 하고 그다음 경매도 붙이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전반적으로 징수 활동이라고 해요. 징수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만 띡 보내놓고 뭐 안 내면 무슨 독촉 좀 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관 이 납세무자 입장에서는 평생 불안한 상태로 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뭐 할 수 없다. 징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차이가 있죠. 얘는 아예 세금 자체가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얘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얘는 뭐예요? 부과는 했는데 안 냈네.
그러면 징수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동들을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일단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받을 만한 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조세 채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아무런 징수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5년 지나면 넌 마음이 없나 보다. 너 못 걷어. 이런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이. 자, 국세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 자, 이제 지방세. 네, 지방세인데 자,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이 아니라 10년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요게.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기본 과정에 계시게 되면 요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숫자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볼게요. 예를. 자,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의 실현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돈 내면 없어지겠죠? 돈 내면 없어진다. 납부하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 자,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물납도 가능합니다. 됐고. 충당. 환급받을 세액을요, 납부할 다른 세액과 서로 상계한다고 해요. 상계 뭐라고 했어요? 서로 퉁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부과의 취소가 있고요. 자,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척 기간의 만료, 이제 소멸시효의 완성인데, 자, 오늘 제척 기간 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5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신고했다. 그런 경우에는 7년, 사기나 부정한 경우였다. 10년간 세금을 뭐 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과. 자, 그 다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조금 길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했다든지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5년. 근데 좀 사이즈가 크다. 국세가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방세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얘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과하고 징수는 다릅니다. 부과는 아예 세금을 매기는 거고 징수는 뭐예요? 매겼는데 안 내네. 자, 이런 경우에는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교재 보시면 그래서 452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자, 읽어보시면 제척 기간이란 법에서 정하는 권리의 존속 기간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납세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세 의무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3번에 징수 소멸시효예요. 자, 두 번째 줄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세 채권의 징수 행위를 나는 분명히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고 있네. 자,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은 조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알아두시고. 자, 2번도 은근히 중요해요. 얘네들은 없어지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의 사망이에요.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신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파트가 2억짜리가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못 물려줘서 미안하구나. 아우, 아버지 2억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사실은 뒤늦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세금이 연체가 된 게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네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어. 실제로 요거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재산 이렇게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것 말고 요것만 물려받을 수 없습니까? 아이, 일단 너무하잖아.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사망은요,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아파트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 퉁치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상속세를 낼 때도 이게 만약에 12억이었다 그럼 9억에 대해서 내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3억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2억까지만 책임지는 게 맞는 거냐? 뭐가 맞을까요? 2억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상속재산 받은 한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납세자의 사망은 절대로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승계사유입니다. 승계사유. 대신에 이제 뭐 일정하게 되면은 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법인의 합병은 뭐냐면 법인의 합병. 자, 말도 안 되지만 어디다 써야 되니? 이거 지우고 써야겠네.
어유 무슨 월척이다 월척. 자, 아이고. 주식회사 자 이제 S전자가 있고요. 예. 자 주식회사 L전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L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좀 이상해져가지고 법인세를 1,000억만큼 1,000억 원을 법인세를 체납한 게 있어요. 둘이 합병을 해서 자 커다란 이제 S전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법인의 합병이죠. 그러면은 L전자한테 부과된 거니까 나는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거 아니죠. 승계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다로 그대로 승계가 되듯이 이렇게 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커다랗게 물리적으로 합친 거고 요것도 없어지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보다는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오답. 다음 중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히나 합병보다는 상속이 많이 나옵니다. 상속. 납세부자의 사망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근데 여러분 가벼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일단은 이제 그 세금을 분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정리해 주셔야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지.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못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단순함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세금에 대한 분류 있죠? 특히 국세, 지방세, 인세, 물세, 신고하는 세금, 고지서로 받는 세금, 그리고 인세, 물세 할 때 재산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세로서의 특징도 있다는 것과 우리 아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건 소재지냐 주소지냐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